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4일 탭스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이렇게 색깔 좀 해봤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별로 난이도는 이랬고요. 뭐 독해 같은 경우는 막 무작정 어려웠다 이런 건 아닌데 지문난도 올라가면서 그 속에 있는 어휘들까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고요. 최상위권은 좀 예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시간 많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을 해야만 이번 시험 시간 부담 없이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약 조절 뭔지 아시죠? 지문 딱 봐야 될 것 위주로 보는 거. 다른 부분들은 좀 빠르게 스키망하는. 그 다음에 청해는 특징이 이거죠. 중킬러가 많았고 완전 킬러들은 좀 줄었다. 그래서 이제 중상위권 입장, 이 중상위권이라 하면 뭐 300에서 400까지 다 이제 중상위권이죠. 이분들은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중킬러 많으니까. 반면에 킬러 줄어들어서 상위권에서는 좀 어려운 게 크게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는 완전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 정도 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뭐 평이했고요. 문법이 좀 특이했죠. 뭐 우리가 이제 문제들 많이 풀고 기출 풀거나 수업 자료에서 올라온 문제들 풀면 뭐예요? 그냥 딱 탭스가 원하는 출제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어긋난 문항들이 특히 문법 초반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칙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점들은 다음과 같고 여러분 요건 참고만 하세요. 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럼 바로 이제 독해 주요 문항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청해 주요 문항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알파벳 궁금해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적어 온 거고 독해, 청해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해.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거 뭡니까? 지문, 문제, 오답 너무 중요하고 해석력 당연히 우리가 보충하고 어휘력도 보충하죠. 얘네들 가지고 탭스가 맨날 약간씩 난이도 조절하면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지문과 어휘에 좀 강조를 뒀고 어휘는 뭐 특이할 건 없기 때문에 지문 위주로 좀 보면서 주요 문제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문제들이라고 해서 제일 어려웠던 혹은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애들만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최상위권만을 위한 강의가 되니까요. 가장 의미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점만큼은 꼭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점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탭스 만점이고 여러모로 가장 정확한 총평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냥 댓글 남기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뭐 9번이 연결어인데 연결어부터 보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딱 지문을 봤을 때 통념 뒤집기로 시작해놓고 이게 그 다음에 동급 나열이냐 아니면은 예시로 넘어가냐 이 차인데요. 이거 이제 이런 표현도 통념 뒤집기 뭐 동급 나열 이런 것들은 저희 수업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워딩 쓰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연결관계, 상관관계가 어떻냐를 봐야 되죠. 근데 fatigue leads to lack of productivity. 그러니까 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 피로가. 근데 그러면은 피로가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에 대한 부연이 나오면 그거는 as an example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로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까? 그 뒤에 문장이 피로 얘기 없죠. 건강 악화되는 건 피로 아니죠. 질병에 대한 위험증과 productivity랑 직접 뭐 연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있어서 moreover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급 나열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구조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 22번 같은 경우는 코렉트에서 또 주요 출제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뭐냐면 코렉트가 6문제인데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이 세부 문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세부 문제가 뭐예요? 디테일 물어보는 거 있죠? 디테일. 딱 뭐 예를 들면 20번에는 뭐 비주얼 오류에 해당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1, 2, 3, 4 무슨 이상한 막 고유명사들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문에서 optical illusion이라는 게 optical 눈에 대한 거, visual 눈에 대한 거, 시야에 대한 거 연결지어서 거기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정답을 골랐으면 되는 거고 22번도 마찬가지. 22번은 디테일은 아니었죠. 이거는 correct였는데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였는데
여기서는 정답 찾을 때 어떻게?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구역 연결해서 그거를 그대로 연결할 때 어떻게? 마찬가지로 paraphrasing 하는 것만 그대로 적용했으면 된다. disintegrated and reconstructed. 그러니까 앞뒤 지문의 내용은 되게 어려웠고요. 이게 만약에 추론 문제에 나왔으면 정말 완전 킬러 문제로 출제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출제됐습니까? 코렉트. 그리고 문제 자체가 어떻게 출제됐어요? 되게 손쉽게 출제됐어요.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었지만 이 문장이랑 정답 선지랑 거의 그냥 구조를 완전히 동일시 해가지고 동의어만 바꿔 끼는 형태. paraphrasing이 이래서 정말 다른 시험들 대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탭스는 paraphrasing 정말 강의에서 강조드리고 훈련하는 게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주요 문항 찾아서 그 문항과 선지랑 paraphrasing 이어서 정답 특정하는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또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정석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다 배우죠. 추론을 풀 때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추론은 코렉트랑 거의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 몇몇 포인트가 조금 빠지는 것뿐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뭐 이건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 배경 지식을 요하는 거는 거의 탭스에서 없는데 이 정치, politics에 대한 거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된다. left wing, right wing, left wing은 뭐 liberal, right wing은 conservative, 뭐 중도는 또 뭐고 이런 거 다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거 보세요. liberally left leaning이라고 지문의 단서에 전혀 힌트를 안 줍니다. left, right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유튜브에 올려드린 그 무료 특강 활용해서입니다. 그게 아니면 오답선지 속아야 되는데 오답선지가 이거 어려웠어요. 보면은 young people이 생각보다 A를 지배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긴 해요. 왜냐면 저기 지문 첫 줄에 나와 있는 거 X랑 Y 등에 불구하고였는데 Y만 놓고 지금 오답을 출제한 거거든요. Y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X 때문만이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보면은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C는 정답이 아닌데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속어만으로 이 문제 풀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배경 지식. 이거는 무료인데 제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제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문 문제 오답 수업에 크게 3개 틀이고 그 다음에 해석 어휘 보충하는 거 이거대로 여러분이 꼭 학습해야만 매번 시험이 이 5개 중에 뭐 2개, 3개 정도는 좀 어렵게 출제하잖아요. 랜덤으로. 어쩔 때는 문제 유형들이 어렵고 어쩔 때는 오답 함정들을 어렵게 내고 그렇죠? 어쩔 때는 어휘는 평이해 보이는데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문장들이 되게 길고 매번 달라요. 그게 탭스의 매력이에요. 매력?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힘드시니까 매력은 아니고 그게 탭스의 출제 방향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5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린 5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눈여겨보고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될지 예측해가지고 한쪽으로 몰빵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수업 커리큘럼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서 나는 어디에 제일 부족한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LC 넘어갈게요. LC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알파벳 이렇게 되고요. 얘네는 이제 청해 단기, 중기, 장기에서 이번에 단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 부분에 좀 많이 타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어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으로 뭐 확신합니다. 단기 부분은 특히 우리 수강생들은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수강생들도 이 두 번째 어휘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고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볼게요. 일단 패턴부터 보면요. 자, 보세요. 파트 1에 지금 3번, 4번이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3, 4번은 되게 앞쪽에 있잖아요. 쉽게 풀라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2연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보세요. 근처 우체국 있나요? I'm new to the area 라고 했으면 이 뭐야? 생뚱맞게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탭스청에는 딱 공식이 있어. yes, no 질문 나오면 뭐가 생략될 수 있고 생략되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쵸? 새 머리 스타일 만족해? I needed a change. 뭔 말이야 이게 갑자기 변화가 필요했다. 만족했다라는 걸 대답해야 되지 않아? 앞에 있네. yes, no. 이거는 충분히 정답 범주에 들어가네.
이렇게 미리 숙지하고 갔으면 3번, 4번에서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게 좀 이제 외부에 약간이라도 공개하는 게 지금 yes, no 유형이다 보니까 얘네 위주로 가져온 거지, 나머지 뭐 스테이트먼트 다양하게 있죠. 그대로 다 출제됐죠. 그대로 한정들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표현만 배제하고 본다면 문제를 뭐 한 문장 줘놓고 그 다음 정답 뭐냐 출제할 수 있는 게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고민해보면 출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걔네 대비하고 함정 대비하고 그거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표현들 대비하는 게 우리 대비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탭스 19 뭐 초기 수강생 분들 계시다면 다음 시험 앞두고 제발 무조건 여기 청해 단기 수업들 특히 1, 2, 3 단기 수업들은 다 듣고 가시길 바랄게요. 제발 것도 크게 없어요. 그냥 들으면 바로 자기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큼은 꼭 지키면 시험장에서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공통된 출제 테마, 독해랑 이어지는 또 출제 테마예요. 뭐냐면 바로 이 세부 유형, 디테일 문제 유형이 또 좀 주요하게 출제됐다. 보세요. 파트 4에서 33, 34번 문제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35, 36이 더 어렵긴 한데 어쨌든 33, 34 특히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문제 다 뭐예요? 열심히 필기했는데 뭐예요? 질문이 딱 콕 집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신메뉴는 뭐냐? 가장 강렬했던 화살 폭발은 언제였느냐? 그냥 콕 집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33에서는 데이뷰라고 나오면서 플럼 앤 스윗 포테이로 나왔고 그다음에 34에서는 가장 강렬했던 뭐 화산 폭발 얘기하면서 8.7 million years ago 뭐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래도 앞에서 패턴들로 좀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뒤에서 약간 살살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다. 이번에는 디테일 유형들을 많이 출제했는데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37, 38, 39, 40 마지막에 파트 5 두 개 세트 문제죠. 얘네는 이제 왜 가져왔냐?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청해는 지문 구조가 그냥 우리가 독해에서 배웠던 그 지문 구조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청해 파트 5, 청해 파트 4 얘네들은 뭐다? 그쵸? 독해의 청해 버전이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를 들려주고 푸는 거다. 들려주고 풀려면 독해 문제는 쉬워야겠죠? 독해 문제보다는. 그래서 은근히 독해에서 지문 패턴들을 미리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면 정말 쉬운 게 뭐가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시험을 풀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지하철 부품 관련해서 이게 문이 계속 결함이 생겨가지고 이게 계속 수차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취지의 뭐 방송이었는데 여기서 첫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대응이 있었다. 둘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런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한 번 고쳐봤는데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로 문제가 또 발생했어. 그래서 지금 대응 얘기보다 이제 책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책임을 지금 외국 부품회사 쪽으로 좀 뭐 돌리고 있어. 탓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필기할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어떤 지문 구조인지를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지문 유형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이거 뭡니까? 병렬 나열식이잖아요. 딱 보면. 그쵸? 시간 흐름이 될 수도 있고 뭐 병렬 같은 거니까 A, B, C, D 4개 가지고 문제 대응, 문제 대응, 문제 대응, 문제 책임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필기만 했으면 놓칠 만한 게 없었어요. 필기할 때. 네 번째 문제 발생했고 여기는 대응보단 책임으로 왜곡 얘기했구나. 그럼 37번 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제가 뭐냐? 주제 뭐예요? 정답 뭐였어? malfunction의 반복. 1, 2, 3, 4가 malfunction인데 1, 2, 3, 4가 반복됐다. 그대로 지문 구조를 녹여낸 거죠. 탭스는 지문 구조 정해져 있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쉬운 그러니까 패턴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딱 정형화된 시험입니다. 38번 문제 원인 어디라고 주장하느냐. 이거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책임 얘기 나오면서 나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문제 발생했을 때 뭐 2달 뒤, 뭐 일주일 뒤 이런 거 적으면 됐고 대응에 대해서는 딱히 뭐 크게 적을 게 없었거든요. 실제로 노트 테이킹 할 만한 게 책임 이쪽에밖에 없었고 그게 그대로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지문 내용 그대로, 패턴 그대로, 독해에 있는 그대로 출제된다라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9, 40 마지막 문제 똑같아요. 이번은 뭐예요? 뭐였죠? street이랑 paper street을 지도에 잘못 표기하는 건데 1번 trap street 같은 경우는 뭐예요? deliberately planned. 일부러 계획해서 넣는 거다. 자, 여기서 지금 지문 구조 딱 이해되세요? 여기는 뭐예요? 그쵸? 뭐예요? 트윈 타워. 트윈 타워는 뭐다? A랑 B 크게 두 개 덩어리 가지고 얘네들의 관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 그쵸? 그 둘의 관계가 뭡니까? 여기서는 trap street은 deliberately 일부러 설계한 거고 paper street은 실수로 그쵸? deliberate 하지 않게 넣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일부러 넣었냐? trap은 일부러 왜 넣었어요? 그쵸? 그거 카피 저작권 이슈 때문에 이거 그대로 뺏긴 사람이 있을까봐 약간 페이크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2번 페이퍼 스트릿은 뭐야 말 그대로 예전에 시행 약간 예정됐을 당시에 계획하던 당시에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나와 있던 걸 그대로 넣었는데 그 청사진에서 그대로 반영이 안 된 것들 그러니까 종이에만 있다가 실제 반영 안 됐으니까 페이퍼 스트릿 실수로 넣은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다른 경우잖아요 보여준 거예요 트윈타워로 하나에 대해서 질문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나오고 뭡니까? 독해 문제 이렇게 내잖아요. 똑같이 나온 겁니다. 뭐 문제 정답들은 좀 쉽게 출제됐죠. 네. 그래서 뭐 지문 유형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모든 지문 내용 파악해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청해는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가 일단 배웠던 단기적인 패턴들, 뭐 파트 1에서 파트 2에서 호흡 빠를 때 나오는 패턴들, 함정들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고 파트 4, 5는 그냥 독해 지문 패턴 그대로 들으면서 푸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패턴들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다? 그쵸? 중기적으로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이번 시험은 좀 표현에서 판가름이 많이 났을 건데 바로 어휘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이 많이 고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탭스 2번 청해에서 실제 좀 변별력이 있었던 어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해 내에서만 보시면 이게 수거가 아닙니다. 예, 구동사 아니죠. 다 뭐예요? 그냥 개별 어휘고 이 개별 어휘의 뜻을 알고 발음까지 알고 있었으면 이게 정답 근거였거나 정답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반대로 발음이나 뜻조차 몰랐으면 이거 쉽게 풀 수 없었고 찍어서 겨우 맞힐랑 말랑 하는 꼴이 됐을 건데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콤마 한 것만으로도 몇십 개, 10개가 넘죠.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0문제 넘게 그냥 어휘 가지고 다 변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번 시험은 어휘가 중요했다. 하지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매번 어휘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죠. 어쩔 때는 어휘가 좀 빈도가 줄면서 수거가 많이 나오고 이게 뭐 들쭉날쭉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와서 청해에선 제가 봤을 때 그나마 변별력은 이 어휘들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보시면 사실 뭐 문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이런 것보다 딱 여러분들이 표현 때문에 몰랐을 만한 것들 모아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 슬라이드 뭐 스크린샷이라도 해두시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 모르는 것들은 사전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독해랑 청해 리뷰를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정리하면 뭐예요? 독해가 좀 더 어려웠고 다만 독해나 청해 둘 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상향의 난이도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독해는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문 문제 오답 위주로 공부해야 되고 해석력이나 어휘가 부족하면 보충해야 되는 건데 이번 시험만큼은 지문 유형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출제됐다. 우리 대비할 때는 지문 같은 경우는 쏘아보기 제대로 익히고 이 지문이 심지어 파생돼서 청해에서 파트 5에서도 두 개 다 그냥 우리가 배우는 패턴 그대로 출제됐다. 문제 오답 언제 이쪽이 더 비중 있게 나올 줄 모르니까 어차피 위에 있는 이 세 개 포인트 다 우리 커리큘럼에 그냥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쭉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휘 이번에는 뭐 청해도 마찬가지지만 독해에서도 지문 속에 고난도 어휘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부족함을 느꼈더라면 올복하로 채우도록 하자.
청해는 단기에서 패턴 익혀야 되고 표현이 매번 들쑥날쑥한데 오늘은 어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다음에는 수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밸런스 유지하면서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뭐 배점 다시 한번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탭스였어요. 저도 뭐 올해 탭스 만점도 달성하고 뭐 탭스 19에 여러 뭐 연구진도 영입하면서 더욱더 커리큘럼 업데이트도 하고 되게 유의미한 한 해였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시험 뭐 성적 달성하셨더라면 정말 유종의 미지만 그게 아니라면 2022년 첫 시험에서 바로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금만 더 대비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연말 잘 보내시고 다시 내년에 찾아뵙도록 총평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